자, 키워드 16페이지. 펼쳐주세요. 16페이지 첫 번째 문단. 자, 내란 외환죄입니다. 자, 내란죄. 자, 내란죄는 계속범위 아니고 상태범위죠. 그리고 국권분란의 목적이 필요한 목적범위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폭행 정도가 1단계죠. 1차의 유형 형사를 말하는데 한 지방이 떠들썩할 정도가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반란에 수반된 수소이탈은 불가벌 수반행위. 근데 수소이탈, 직무이탈은 실시학경합범입니다. 그리고 내란과 살인이 있을 때 그 살인이 내란에 수반되면 불가벌 수반행위. 별도 살인이라면 실경 이렇게 되죠. 자, 간첩죄 잘 나오진 않아요. 이 파트는. 그래서 그 외환죄 보면은 외환유치, 여적죄 등등등 간첩죄를 먼저 따져보고 그때 일반적 죄가 보충 규정으로 그 전 죄가 성립하지 않을 때 보충적 성립합니다. 자, 간첩은 기밀 탐지 목적으로 적국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 잠입할 때 실행착수가 인정되고요. 그다음에 편면적 간첩은 그 일방적 간첩이죠. 북한의 지령이 없는 거기 때문에 간첩행위다 그러면 틀린 거고 간첩 세모, 예비죄다 해야 맞는 거예요. 예비 동그라미. 자, 그리고 기소 시기는 기밀 탐지하면 기소가 되는데 누설하면 포괄일죄가 된다는 판례도 있고 누설은 불가벌 사형이다 이런 판례도 있어요. 두 개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기밀을 적극 탐지하면 그 적극 간첩죄가 되고요. 직무상 하는 걸 누설하면 군사기밀 누설죄가 됩니다. 근데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기밀nu설은 간첩도 아니고 군사기밀 누설도 아니니까 보충적으로 일반인적 죄가 성립하죠. 자, 직무유기죄입니다. 자, 직무유기죄는 주체는 공무원이고요. 뭐 병으로 휴가 중인 사람은 주체가 될 수 없겠죠. 자, 최근 판례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기간 종료 X 쓰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그 학교에서 그 기간제 근무였는데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을 때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또 추가됐고요. 기간 종료 X 쓰면 되겠죠. 자, 객체는 이제 고유한 직무입니다. 경찰은 범인 잡아야 되고 소방관은 불 꺼야 돼요. 그런 거 해야 되는 거고 인사를 똑바로 해라, 고발을 해라, 건의해라, 부서인 직무는 유기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행위는 유기죠. 자, 직장 이탈은 정도가 될 때 유기가 되고 직장 내에서 불성실, 급급, 태만 이런 거는 그 직무 태만이라고 봐서 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주체, 객체는 판례가 얼마 없기 때문에 유기냐, 태만이냐 서술어 가지고 이제 유죄 무죄를 많이 판단합니다. 자, 그다음 번호판을 재교부하는 거는 자기에 의한 직무이기죠. 자기로 죄가 된다는 거는 자기가 진정한 모습이고 나머지 부작위는 전부 다 부진정 부작위 범위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훈방조치 사건이 있죠. 불법 체류, 현행범, 집행 수배된 자를 방치하거나 훈방했다. 그럼 죄가 됩니다. 근데 위법사실 훈방은 죄가 되지 않아요. 위법은 풀어줘도 된다 이렇게 보죠. 자, 그다음 중요한 판례 있죠. 저 교육기관장이 교장한테 교사 징계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집행을 계속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죄가 되는 게 아니죠. 죄가 되지 않는 게 원칙. 그럼 언제 의식적 방임 포기가 있을 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죄가 된다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죄수. 자, 직무유기죄는 계속범위입니다. 즉시범위라면은 직무유기 하나, 둘, 세 개 하면 실형되겠죠. 계속범위니까 하나, 둘, 세 개 해도 계속해서 포괄일죄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보호되는 법액이 아니라 사람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판단하는 게 세 개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가 있습니까? 위조죄, 공무방해죄, 직무유기 교사죄. 이거 올해 출제됐어요. 자, 타자의 관계입니다. 자, 직무유기에 부작위가 있고 허위작성 자기가 했을 때 은폐 목적수단 관계면 행위를 하나로 봐서 자기범만 되죠. 근데 별개 목적이라면 실제 경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무유기랑 허위작성죄 실형되는 판례는 직무유기 지자를 따서 동지 정황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기타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범들이 되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 범인 도피, 증거인멸, 위계공방, 자기범 되면 부작위 직무인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판례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직권남용죄입니다. 자, 직권을 남용할 때 그 직권은 형식적 권한 내에서 해야 됩니다. 형식적 권한을 넘어가는 건 권한 초월이에요. 남용이란 말 안 써요. 남용은 권한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식적 권한 내에서 실질적 부당 조치시키는 게 남용이죠. 자, 따라서 권한을 초월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라 이런 명령은 살인, 교사라는 별도 불법 행위가 되는 거지 직권남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반드시 이제 법적 강제력일 필요는 없고 사실상 강제력도 되는 겁니다. 자, 상관이 순경한테 범인 잡아와. 이거는 이제 법적 명령이고 내 자동차 세차 좀 해. 이건 사실상 명령이죠. 법이 없는 걸 시키는 것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적 친분에 따른 부탁은 안 됩니다. 공적 명령에 따른 남용이 있어야 되고 사적 부탁은 제가 안 돼. 그래서 메모 좀 해주세요. 후배한테 그 구조 좀 해라. 매사나 후원 요청, 전부 다 개인적 부탁은 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최근에 이 직권남용죄 판례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검사 불기소, 교도관 접견 거부, 검찰국장 전보 결정, 지자체장 승진 예산 실질 결정, 통신부 장관이 배점 방식 변경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은 아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제가 되는 걸 잘 봐야 되는데 거기 두 개 보세요. 연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그 연수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배점을 조정했다.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명백한데 조정했다. 그럼 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관련 법령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변경을 하였다. 그럼 제가 된단 말이에요. 파란색 두 개 있는 거는 제가 되고 그 파란색 두 개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재량 범위 내에서 제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되는 걸 정리 잘해야 돼요. 이거 옛날에 제가 안 되는 걸 정리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판례들이 많이 나오면서 제가 되는 걸 정리해야 돼 이제. 자, 그 다음 이제 강요입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일 강요하는 게 강요죠. 자, 권리행사 방해의 권리는 사법상 권리도 되고 공법상 권리도 됩니다. 그 공법상 권리의 대표적인 게 수사권이죠. 수사권 방해가 제가 되고요. 의무 없는 일의 의무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광의의 법률로 보더라도 심리, 도덕, 우정, 사랑, 종교, 윤리 이런 건 안 되죠. 그런 안 되고 이제 광의의 법률입니다. 그 다음 권리행사 방해도 되고 의무 없는 일 강요도 두 개 다 되면 권리행사 방해만 성립해요. 하나만 성립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권남용죄는 미수처벌 규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미수에 그치면 불가벌립니다. 자, 대개 이제 권리행사 방해라고 넣으면 미수 규정이 없죠. 근데 미수처벌 규정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교통방해죄가 딱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미수도 처벌하고 예비도 처벌하는 경우가 기차교통방해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총론, 미수, 일반론에 정리 다 돼 있어요. 그죠? 쓰는 거 아니고, 아직 외우지 못한 학생들은 총론, 미수론 찾아서 꼭 외우시 바랍니다. 그리고 미수규정 없다. 미수규정 없다. 다음에 공무원이 직권남용했다고 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직권남용 한 다음에 부던 요구까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직권남용이라는 게 공무원이 형식적 직권을 남용하여 요게 첫 번째 요건이고 이제 권리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일 부던 요구가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만 입증하면 안 되고 검사가 두 개 다 입증해야 제가 된다고. 별개 요건이에요. 별개 요건. 별개 요건. 두 개 다 증명을 해야 된다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는 엔드에 엔드. 요 두 개는 엔드 개념으로서 둘 다 있어야만 된다. 근데 부던 요구 사항이 이제 뭐가 있어요? 권리행사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 강요가 있잖아요. 요거는 오화예요, 오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직권남용과 부당 요구는 엔드. 둘 다 입증해야 되고. 부당 요구로서 권리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일 강요는 오화 요건. 둘 중 하나만 입증하면 된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써놨죠? 둘 중 하나만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직권남용 상대방이 따라 달라지는데, 경찰이, 자, 예를 들면 이제 경찰 공무원이 을한테, 사인한테 뭔가 요구했어요. 공무원은 사인한테 요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요거 이제 뭡니까?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돼요. 근데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어떤 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자, 이건 공무원이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게 원칙이고 위법한 걸 요구했다면 그때 예외적으로 제가 된다.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자, 사인에 대한 요구는 그 자체로 제가 된다. 따를 의무가 없으니까. 공무원한테 그 요청했을 때는 그 나눠서 봐야 된다. 법령 위반이 있으면 제가 되고 법령 위반이었거나 보조 사실행위면 제가 되지 않는다.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자, 기타. 자, 직권남용을 하고 나서 이제 퇴임을 했어요. 퇴임을 하고 나서 가담했습니다. 자, 사후에 가담하는 사람은 공범이 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재량 벗어난 거 이제 직권남용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직권남용죄 재수에 관한 판례가 최근에 나왔는데, 직권남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갑이 을한테도 직권남용해서 부당 요구했고, 병한테도 부당 요구했고, 정한테도 부당 요구했고, 하나, 둘, 세 명이에요. 하나, 둘, 셋. 상대방이 세 명이라고. 자, 상대방이 세 명이라고 제가 세 개가 되는 게 아니고, 국가적 법익이 보호되는 법익이라서 하나의 공적 사무를 위해서 세 명한테 일을 맡겼어도 제가 하나가 돼요. 보호되는 법익이 공무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로 봅니다. 포괄일지로 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건 사람 수가 아니라 보호되는 법익으로 지수를 따졌어요. 그죠? 포괄일지입니다. 자, 그럼 공무상 비밀누설죄. 자, 기밀 자체가 보호대상이라면 법으로 잘 규정해 놨어야지. 근데 기밀이 보호대상이 아니고 국가 기능이 보호대상이에요. 따라서
기밀이건 아니건 국가에 해가 되는 걸 유출하면 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 수사상을 이제 유출할 때 수사에 관해서 이제 검찰로 넘길 건지 기소할 건지 종국 결정 전까지는 보호가 돼요.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근데 종국 결정 떨어졌어요. 기소하기로 해서 이제 공판 가서 증거가 다 개방됐다고. 그러면 그때는 누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결정 전까지만 보호가 된다 봅니다. 자, 누설행위. 자, 경찰이 이제 동료 경찰한테 직무와 관련된 사실을 말한 거예요. 이순경, 저 사람이 어저께 누구를 만났대. 직무 협조 요청하는 거죠? 이건 누설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면 그건 죄가 될 수 있겠죠. 비교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 CD, 증거 같은 거 유출하면 죄가 되고요. 수사 내부상 알려주면 죄가 됩니다. 근데 뭐 인적사항이나 촬영 소유 관계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밀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봤죠. 자, 불법 체포감금죄 쭉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월에 참고 정리해놨네. 국가적 법익에서 미수를 벌하는 경우 첫 번째 내폭삭 사방가스 통파열 예비 음모를 벌하는 경우는 미수도 당연히 처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규정 외웠으면은 미수도 처벌된다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예비를 벌하지 않으면서 미수를 벌하는 거는 따로 두 문자 외워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불법 도주 파무침이에요. 불법 도주 파무침. 그것 빼고는 미수 규정이 없어요. 그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끝.